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이와 같은 상태와 협심증과의 연관 상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 호랑이와 사자가 앞에 나타나서 으르렁거리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자, 오늘은 변이형 협심증을 지니신 환자분, 그리고 불면증을 동시에 지니고 계셨던 환자분, 40대 중반 정도의 남성 환자분이십니다. 변형 협심증은 이 환자분은 그 7년 전에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그동안 7년 동안 계속 병원약을 드셨던 상황이시고요. 그렇지만 변형 협심증이 잘 병원약으로도 잘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로나 스트레스, 음주 등의 상황이 있으면은 가슴 통증이 잘 발생하셨고, 가슴 통증과 함께 좌측에 팔이 저리는 이러한 증상이 발생을 하신 상황이시죠. 이러한 증상은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이라고 보실 수 있고, 7년 정도 지나셨기 때문에 병원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셨지만 증상이 여전히 상당 부분 남아있던 이러한 상황이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저희가 자연요법으로 치료를 해드렸고요. 또한 불면증도 있으셨기 때문에 졸피뎀을 드시는 중이셨는데, 이 졸피뎀을 다행히 매일 드셨던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1, 2회 정도 졸피뎀을 드셨던 상황이십니다. 졸피뎀 드시는 분들은 졸피뎀을 더 이상 드시지 않고 잠을 잘 주무시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협심증 증상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불편하시고, 또 수면 중에 또 이러한 가슴 통증이나 좌측 팔이 저리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하셨던 이러한 상황이셨습니다. 치료의 목표는 협심증 증상이 없어지게끔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고, 또한 불면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졸피뎀과 같은 수면제를 드시지 않고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현대의학적으로 치료를 하자면은 이러한 변이형 협심증을 치료하는 약과 불면증을 치료하는 약을 따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협심증과 또한 불면증을 저희가 동시에 이렇게 치료해드리는 이러한 방법을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 개인 한의원에서 이러한 변형 협심증과 불면증을 치료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개인 한의원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질병을 동시에 치료할 수가 있느냐 하고 의아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자연치유 방법의 특징입니다. 자연치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잘 치료되지 않는 이러한 방법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시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근본적인 원인에서는 서로 다른 질병인 것처럼 보이는 질환들이 사실은 동일한 혹은 비슷한 원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치유 방법으로는 저희가 동시에 치료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몇 개월 치료를 제공해 드리면서 이 환자분, 40대 중반 남성 환자분께서 그동안 7년 동안 지니고 계셨던 협심증 증상이 일단은 전혀 없어지셨습니다. 또한 불면증으로 인하여 수면제를 자주 드시던, 졸피뎀 수면제를 자주 드시던 상황이 더 이상 졸피뎀을 드시지 않고 잘 주무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연치유적인 관점에서 일반 병원에서는 잘 듣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소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설명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이는 일반인 환자분들께서 병원의 설명만 자주 들어보시고, 또 일반 블로그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이 병원의 설명, 정신신경과와 협심증 내과의 설명만 들어보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자연치유를 추구하는 이러한 설명을 들어보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지시는 것인데요. 이는 분명한 사실이고 임상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설명되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환자분의 이 칼슘 수치가 지금 399 정도 나와 있는데, 뭐 정상에 가까운 이러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환자분의 칼륨 수치, 지금 칼륨 수치를 보면 107.3이 나오셨는데요. 이 역시 정상에
근접하는 이와 같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칼륨이 높은 경우에는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칼륨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다, 교감신경 긴장되어 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칼륨을 추종하는 것이고, 이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것은 칼슘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즉 칼슘의 이면적인 부분을 마그네슘이 추종하고 있고, 칼륨의 이면적인 부분을 나트륨이 추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마그네슘과 나트륨을 수치를 이어보더라도 이와 같이 우측으로 상향되어 있는, 우측이 높게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모발 중금속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느냐,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느냐 하는 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자, 이와 같은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빠른 대사 체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교감신경이 이 환자분은 항진되어 있고, 또 이와 같이 이 환자분은 칼슘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즉 이 선이 우측으로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고, 또한 빠른 대사 체질이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조금 일반인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선뜻 납득하고 이해하기는 좀 힘드시겠지만은, 이 환자분께서는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빠른 대사 체질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것이 과연 협심증 질환, 즉 관상동맥과 어떠한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트레스나 과로 상태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로 인하여 몸이 흥분되고 신경이 흥분되고 우리가 활동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스운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앞에 호랑이나 사자가 나타났다, 우리는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자랑 호랑이, 곰 등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이러한 상황을 원시시대 때부터 맞이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대인들은 호랑이나 사자가 앞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상황에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 인체는 이것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앞에 호랑이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 과로나 과도한 운동이 되는 상황이 되면은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상태에서는 산소 요구량이 매우 증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인하여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심장에서 펌프질을 많이 해서 많이 산소를 근육에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은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이 관상동맥,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이 부하가 증가가 되시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이와 같은 상태와 협심증과의 연관 상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와 같이 교감신경 과잉 흥분으로 인하여 협심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감신경에서 요구하는 바 산소 요구량이 증대되기 때문에 근육에 산소를 많이 보내기 위해서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게 되고, 심장이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에도 부하가 증가된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변이형 협심증과의 연관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상태가 되면은 불면증과도 연결이 많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감신경이 긴장되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 호랑이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서 빨리 도망가고 빨리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응급 상황에 처한 상태에서 우리가 수면 상태로 쉽게 몸의 상태가 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자, 앞에 호랑이와 사자가 앞에 나타나서 으르렁거리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자, 수면 상태로 들어가기가, 인면 상태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말똥말똥 눈이 떠지고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계속 각성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교감신경과 불면증은 또 일정한 연관이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녁 시간에 과도한 운동을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운동을 하면 할수록 교감신경은 더욱 흥분하시게 됩니다. 또한 저녁 시간에 폭력물을 TV를 시청하는 것 역시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역시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이와 같은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저녁 시간에 TV를 너무 오래 본다든지 핸드폰 시청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는다든지 하는 것을 피해야지만 교감신경의 흥분을 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처럼 변이형 협심증 환자분의 증상이 많이 개선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무슨 뭐 혈관 확장제를 드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는 자연치유 방법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환자분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교감신경 항진증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가 치료를 해드리고요. 저희가 뭐 혈관 확장제를 드리거나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 교감신경 항진증이 개선됨으로 인하여 심장에서의 부하가 감소가 되고 또한 관상동맥에 부하가 걸린 점이 개선됨으로써 협심증이 개선된 것이지 저희가 뭐 협심증 약을 따로 드리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동시에 이와 같이 근본적인 치료를 개선함으로써 이 환자분의 교감신경 항진이 개선됨으로 인하여 수면을 잘 이루게 되셨고 또한 졸피뎀을 수면제를 끊으시면서 졸피뎀을 더 이상 드시지 않으시면서도 잠을 더 잘 주무시게 되는, 또 잠을 더 잘 주무시게 되니까 변형 협심증도 더욱더 개선되는 이와 같은 선순환의 결과를 유지하신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우리가 교감신경 항진증을 개선하는 치료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커피, 설탕, 과일 등을 금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환자분께서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성분들은 우리가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잠을 잘 이룰 수가 없고 신경을 흥분시키고 몸을 액티브하게 만드는, 즉 몸을 흥분시키는 이러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과일 섭취를 환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경우 많은데 과일 섭취 역시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일 대신에 무엇을 많이 섭취해야 되겠습니까? 야채,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릴 적에 우리가 이 교감신경 흥분 패턴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고 이 환자분은 빠른 대사 체질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와 같이 이 빠른 대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기름 섭취를 조금 평소보다 더 좀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올리브 기름을 조금 뭐 식사 때마다 한 숟갈씩 해서 좀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버터도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버터는 이제 심장 협심증 환자분들이 좀 싫어하는 그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버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변형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이 좁아져서 혈관에 지방질이 껴서 발생하는 병이 아니에요. 이것은 혈관 경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버터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뭐 버터를 싫어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싫어하신다 그러면은 버터를 뭐 억지로 드시지는 말아라. 이와 같이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오메가3 기름, 올리브 기름, 이러한 기름들은 평소보다 조금 더 섭취해 주시기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빠른 대사 체질, 또 교감신경 흥분 체질 패턴인 경우에는 기름 섭취를 조금 더 함으로써 우리가 이 빠른 대사의 우리가 신진대사 패턴이 좀 느린 대사 쪽으로 변하실 수가 있고 또한 오메가3 기름을 섭취함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교감신경 흥분 패턴이 부교감신경이 강화되는 우리는 이러한 교감신경 흥분 패턴이 개선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비타민 B나 비타민 E 역시 교감신경의 흥분을 促진하고 빠른 대사를 促진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하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 이유로 인삼이나 황기나 녹용 등등 인체의 교감신경을 흥분할 수 있는, 자극할 수 있는 약물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 환자분의 경우는 각별히 소양인 체질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인삼이나 황기, 녹용 등등 적합하지 않은 약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러한 약물은 금하셔야 됩니다. 또한 부교감신경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무시는 시간 또 휴식 시간 이처럼 몸을 좀 활동을 약간 감소시키면서 몸이 이완되고 편안한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인체의 칼슘, 마그네슘 이와 같은 것을 또 저희가 권해드렸고 환자분께서 섭취하셨는데요. 이러한 칼슘, 마그네슘 역시 몸을 이완시키고 빠른 대사를 느리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고 이러한 칼슘, 마그네슘은 혈관 건강에도 매우 유익한 성분이 되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칼슘, 마그네슘을 섭취해야 된다.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두 번째로는 빠른 대사를 개선하고 교감신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칼슘, 마그네슘을 섭취해야 된다.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칼슘, 마그네슘 섭취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지금부터는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자연 치유를 중시하는 저희 한의원의 설명이기 때문에 일반 환자분들께서 조금 납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임상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3개월 치료 후에 이 40대 중반 남성 환자분께서는 과로나 음주, 스트레스 등을 맞이하면서도 그 이후에도 흉통이 발생하지 않고 좌측 팔의 통증이 없어졌다. 증상이 많이 개선됐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말씀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줄피뎀 더 이상 복용하지 않으면서 과거보다도 잠을 더 잘 잔다. 이와 같은 훌륭한 임상적인 경과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과는 일반 그 병의원이나 한의원에서 조금 쉽게 생각하기 힘들고 경험할 수 없는 이러한 매우 훌륭한 임상 경과라는 점을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